자, 안녕하세요. 네. 그, 저희가 시험이 있죠. 예, 시험이 있는데, 시험 말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1시간 남은 거를 뭘 해야 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솔직히 시험이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뭐 그냥 틀어만 놓을 확률이 높은데, 뭐 이거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험 끝나고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뭐냐 그러면은 제 14장 그 의료사고 및 의료 분쟁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전에 벌써 제가 PPT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책에 있는 걸로 뭐 조금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5주 수업이 한 번 남았는데 특별히 이제 뭐 진도를 나갈 이유는 없죠. 좀 이상하게 그 시간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좀 그렇긴 한데 15주차 때는 그 실강으로 그동안 뭐 질문이라든지 뭐 요런 걸 하고 간단히 마칠 생각이니까 요 영상은 요거까지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14장 보시면은 이제 의료 사고 및 의료 분쟁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저희가 PPT로 쭉 얘기했죠. 책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의료 사고, 뭐 의료 분쟁, 의료 과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거 시험에도 냈죠. 예, 그런데 뭐 시험 다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의료 사고 및 의료 분쟁에서는 연습 문제 이외에서 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여기까지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요거는 진행을 하게 돼 갖고 뭐 미안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좀 부담도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연습 문제 그 이외에서는 내질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의료 분쟁 및 의료 원인 및 예방 50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의료 사고 그래서 메디컬 액시던트하고 의료 분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의료 사고라는 게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갖고 발생되는 예상 외의 악결과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라는 거는 의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 행위로 인해 뜻밖의 일어난 원하지 않는 불상사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게 일어난 거긴 한데 의도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자, 의료 분쟁은 의료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환자하고 의사, 의료인하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내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겠죠. 자, 이런 것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료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과실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510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과실이 나오는데 의료 과실은 의료 분쟁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의료 과오가 있다라고 하죠. 의료 사고에는 의료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의료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 과실이란 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요의되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자, 의료 과실이라는 것은 의료 사고와 의료 분쟁 사고가 항상 나요. 근데 사고가 고의적으로 내는 사고가 있게 좀 범죄겠죠. 근데 고의적으로 이제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달라. 의사는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고 하고 환자들은 어떻게 내 가족을 그렇게 다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싸움이 났어요. 분쟁이야. 근데 의료 과실은 누구냐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의료인이 갖고 있는 거죠. 환자가 갖고 있는 게 의료 과실이 아니라 의료인이 갖고 있는 게 의료 과실이죠. 자, 분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 분쟁이 해결이 안 돼서 하다 보니까 누가 잘못했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잘못됐다. 자, 이것을 의료 과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뭐냐?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의사들은 있는데 그것을 태만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일어난다. 다른 얘기로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죠. 그럼 의사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권리가 있으면 또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주의 의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과실로 인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의료사고 및 의료 분쟁의 원인 보시면 의료행위라는 거는 위험하고 예측 곤란하고 쭉 재량성, 비공개성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의료과오라는 거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 과오가 됐을 때 의사 환자 의무 소홀에 관련된 게 있죠. 의사는 제일 먼저 주의 의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를 하지 않았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뭐 전의의 의무, 비밀 준수의 의무, 뭐 진료 기록 의무, 뭐 전의 같은 경우는 옮겨주는 거예요. 예, 의사를 내 전공이 하니까 딴 데로 옮겨줘야 되는데 옮기지 않고 내가 고집스럽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 비밀 준수, 중수,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함부로 떠들었다, 진료 기록을 바꿨다라든지 아니면 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러한 게 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는데 원인이 이런 거더라. 그럼 의사 책임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의료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환자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진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뻗팅기면서 뭐 자기 주장대로 했다라든지 진료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웠다시피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 잠시만요. 이렇게 네. 환자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은 누구 환자가 책임이 있겠죠. 본인이 돈을 안 내고 이렇게 하다가 자, 그다음에 뭐 쭉 보면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 이용자 측의 요인이 있더라. 자, 의료 이용자 측의 요인이라는 거는 수진 그 환자 측의 요인이고 의료 공급자 측에는 의료인에 대한 요인이겠죠. 그래서 환자 측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수진계가 증가했다. 많이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 권리 의식이 신장이 되었고 의료 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된다. 뭐냐?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 의료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이제 수준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의료 행위 본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의료 행위에 대한 본질이 뭡니까? 의사들이 의료인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환자의 좋지 않았던 상황이 원래 상황 아니면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 의사는 환자한테 무엇인가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죠. 선한 의지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의료 행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아무도 치료하려고 들지 않겠죠. 자, 이런 게 의료의 이용자 측 측면이고 공급자 측의 측면은 상업화 전문화된 의료 제공 체계라든지 의사의 윤리의식이 저하됐다라든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윤리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의료법에 관련해서 잘 모른다든지 사회적으로 뭐 사회적 제도적 여건은 사회적으로 의료인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한번 걸고 넘어가면은 너 손해 볼 거 없어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511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국민의식의 변화부터 추진기의 확대, 의료기술의 고도화, 의료정보 접근 용이성,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기구 및 배상제도의 결여, 뭐 의사와 환자의 신뢰 저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뭐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많아졌다. 정보가 많아지고 옛날에는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환자가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의사가 무엇인가 베푸는 의미의 그런 것이었다면은 지금 환자라는 표현보다도 소비자라는 표현을 쓰죠. 의료 소비자. 소비자라는 건 뭡니까? 서로 간에 그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주고받는 게 있어요. 내가 너한테 돈을 주잖아. 주니까 나 치료해 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관계냐 그러면 어떠한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계약 관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자, 환자 입장에서 과거에는 의료에 대해서 무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잘 모른다든지 의사를 너무 막 이렇게 높이 반다든지 막 이러한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환자가 매우 똑똑해졌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여러 정보도 많이 오픈이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의료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예전에 그 뭐 여기서 보면은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질병도 수술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나죠. 근데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을 어떠한 이제 의료기술 고도화된 것을 이용하면서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지만 왜 몰랐느냐, 왜 다 잡을 것 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환자는 의사가 만능으로 다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의사는 환자를 가족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로서 접근하는 이게 가장 큰 의식 차이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분쟁 같은 거 병원에서도 의사가 직접 하는 진료 의사가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대해줬으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분쟁까지 안 넘어가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뭐 나나 잘못 없다. 난 내 할 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우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나오면은 서로 간에 이제 마찰만 많아지겠죠. 뭐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료 분쟁의 뭐 해소 방안, 그래서 의료의 진리, 뭐
향상됐다. 뭐 의사 수가 급증이 되고 의료 서비스가 형식화되고 뭐 의료기관의 상업적 경영 등으로 의료의 질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 분쟁의 저희는 의료의 질적 수준이라는 이거 되게 이게 아마 제가 시험 문제 냈는데 이 답도 잘못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해당하는 게 뭐 제가 그 김영성 학생 통해서 얘기는 했지만 상황을 봐서 복수의 답이 되면은 맞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애매하게 써놓긴 했어요. 자, 의료의 질 향상, 의료 분쟁의 해소 방안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의료의 분쟁 자체가 의료의 질 향상이 의료 분쟁을 해소한다. 그건 아니에요. 의료의 질이라는 걸 그럼 과연 뭐로 볼 거냐는 거죠. 의료의 질을. 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분쟁이 줄어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 의료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친절한 게 의료의 질일까요? 아니죠. 완치율이에요. 실제로 이 질병이 걸렸을 때 실제로 이 질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의료의 질이죠. 실제로 말하는 퀄리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 그 그런 게 의료 질인데 어떠한 완치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더라도 90%의 완치율이 있더라도 10%는 뭐예요? 실패를 하잖아요. 의료라는 것 특징 자체는 그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라는 것 자체에서 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 해결된다라고 보잖아요. 이건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MRI가 없던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진단 검사가 많이 없던 시기에 의료 분쟁이 더 많았고 진단 검사가 많아짐으로 인해 갖고 의료 분쟁이 줄어든가 아니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의료의 질 향상 뭐 문제는 내긴 했는데 너무 그렇게 아,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상황을 봐서 뭐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맞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원만한 병원과 환자의 관계가 유지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 테고 환자 측에 대한 설명 동의 및 기록을 철저히 한다. 자, 이것은 무슨요? 환자 입장에서 무엇인가 환자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나 그런 적 없다. 막 얘기해. 이거 위험한 수술입니다. 위험한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해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근데 한 달 있다가 나중에 사고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녹화를 한다든지 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사인을 받는 이유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하는 거에서 환자한테 받는 거는 뭐예요? 환자한테서 받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고 그 동의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고 의사는 뭘 해야 되면 의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진료기록부라는 걸 쓰죠. 거기다가 의무기록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의사도. 그래서 만약에 기록을 안 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주의 의무 태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잘못이에요. 혹은 내가 기록했다가 싹 바꿨다. 조작을 했다. 이것도 당연히 걸리겠죠.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는 또 철저하게 기록을 하고 환자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의료 분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적정한 보상 제도를 확립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보상 제도가 아주 뭐 잘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간에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의사들을 자꾸 잘못했다 뭐 이러면은 의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과잉 진료할 수밖에 없죠. 나도 위험한 수술 하기 싫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한 10만 원이면 해결될 거를 한 50만 원어치 해야 된다면 완전히 문제가 없을 때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라고 하지만 가장 예민한 문제가 돈이에요. 보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급여가 제일 예민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료인들한테 내주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선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보호받는 것도 있고 이제 국가에서는 그거를 이거를 왜 의사가 잘못했니 뭐했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명확한 실수가 있었을 때 하는 거지 주의 의무 태만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선 힘들다. 뭐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료 분쟁의 발생과 초기 대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는 병원에서 이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작은 불씨를 빨리 꺼야지 큰 불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불이 커진 다음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료 분쟁 처리 과정 보신다. 보면 뭐 의료 분쟁 대응 방법, 뭐 수술 중 사망하는 경우, 뭐 이런 뭐 사체를 영안실로 옮기다가 사망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사망하면 사망 신고하고 즉시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는 게 원칙이겠으나 환자 측은 보상을 받기 위해 시신을 병실이나 중환자실에 둔 채 협상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환자가 수술 뭐 하다가 죽었어요. 병실에서. 그러면 영안실로 안 옮기려고 버틴단 말이에요. 유족들이 시식 이송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병원 측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신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은 영안실로 옮겨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시체가 뭐 부패한다든지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안실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싸움도 나고 그래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진료 기록부를 보완한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의사는 24시간 내에 진료 기록부를 보완하고 법원의 진료기록부 보존 신청에 의한 원본 압수 및 물리적으로 진료기록부 탈취 등에 대비해 복사하여 보관함이 바람직하다. 해서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어라. 고치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진료기록부를 복사하고 보관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예. 뭐, 뭐 그렇고 진료 경위서를 뭐 작성을 하고 유가족과 대화를 하고 법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뭐 보상 예산 준비하고 뭐 협상하고 뭐 이런 중으로 되어 있어요. 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입원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 뭐 일단은 앞에 시체를 영안실에 안치시키고 뭐 폭력을 휘두를 경우 이제 흥분을 해서 저기 보호자들이 막 폭력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병원 시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거나 담당 의사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자, 이런 경우 병원 측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지만 경찰은 출동을 하더라도 환자 측의 폭력 행위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지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병원 측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고 멱살 잡는 등 진료를 방해한다고 하여 경찰을 신고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기물손괴가 심할 경우 진단서를 끊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경찰도 피고소인을 소환하게 되고 환자 측은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농성을 자제하고 합의를 서두르게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적으로 실제로 그 의료인들을 만약 폭행하면 폭행죄도 가중 처벌돼요. 기물파손죄 다 가중 처벌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다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뭐 CCTV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서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자료를 그러니까 뭐죠? 증거를 만든 다음에 고소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화가 나도 환자 입장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건 옳지 않겠죠. 뭐 진료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뭐 이런 걸 읽어보시면 쭉뭐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의료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무관리에서도 뭐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거고 보시면 300, 520페이지에 소송 제기 전 합의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합의금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금 산정 방법. 그래서 쭉 여기서는 뭐 이런 게 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액은 최근 판례를 기초로 하여 위자료, 뭐 일실수입, 뭐 진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을 계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자료라는 거예요. 위자료라는 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죠.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과거 뭐 쭉 되어 있는데 사망자 본인에게 800만 원,
배우자 및 미혼자의 부모에겐 본인의 2분의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자료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위자료라는 거는 실제로 어떠한 피해에 대한 게 아니라 정신적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실수익이라는 거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가동 능력 전부 또는 일부러 상실하여서 잃어버리는 이 즉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벌었을 수익을 말한다. 자, 여기서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파 갖고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산이에요. 얘가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 했다. 그럼 얼만큼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일실수익이라고 하고 사망의 경우, 장애의 경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 있는 굵은 글씨 위주로 그냥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험을 다 봐서 이것을 뭐 암기하고 그럴 친구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자료, 일실수익, 그다음에 진료비 및 개호비. 뭐 여기서 진료비는 이미 발생한 진료비. 환자 죽었더라도 어쨌든 진료비가 발생을 하죠. 추가적인 진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 진료비구나. 그래서 향후 치료비를 뭐 계산하고 개호비는 간병비와 비슷한 것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향후 기대 여명 기간 동안 뭐 계산한다 해서 진료비 및 진료비는 내가 진료받았을 때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합의 볼 때 내가 뭐 이거 하다가 병원을 얼마나 더 나갔지 않았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 그리고 개호비는 앞으로 계속 나갈 거를 예측해서 계산하는 비용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익상계요, 뭐 과실상계 뭐 이렇게 해서 의료 상계라는 것은 의료상고로 환자가 손실과 함께 이익도 생긴 경우 손실에서 이익을 공제한 차익을 한다. 자, 무슨 얘기냐? 요거까지 하지 맙시다.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될 거니까 이것도 어느 과목이냐면은 회계 수업 때 하게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송에 대한 대책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개로 나눠진다. 뭐 요런 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 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 PPT로. 예. 중요한 것은 민사라는 것은 어떤 손해에 대한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끼지 않는다. 예. 검사가 참여하지 않는 게 민사예요. 변호사들끼리 손해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민사면 그 형사 같은 경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으로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있어서 구형을 하고 얘 뭐 2년 살게 하세요라고 판사한테 구형을 하면은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형사 민사 같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까지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민사는 뭐 보시면 환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과 함께 변론기일 소환장에 송달되는데 소가가 소액이거나 사건이 경미한 것일 때는 직접 소송을 뭐 수행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524페이지 형사소송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의료 과실에서 형사 민사의 차이점 요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과실의 의미에 있어서 민사와 형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에 있어서 민사와 형사는 차이가 크다. 형사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을 엄격히 요구하여 의사가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진짜로 드뭅니다. 민사의 경우는 손해배상과 공평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민사로서는 많이 진행이 되죠. 근데 유죄, 무죄를 따지는 건 형사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무죄라고는 하죠. 예, 왜냐하면 민사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은 하겠지만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 측이 민사 책임도 지겠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손해배상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하지만 형사까지는 넘어가기 힘들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합의라는 거는 이제 민사상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래서 민사 형사 차이만 잘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14장에 관련된 내용을 쭉 했었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시험 보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수고 많았고 뭐 이 영상을 볼는지 모르겠지만 출석이 뭐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험 때 뭐 하겠지만 뭐 이거는 그 전에 제가 찍고 있는 건데 예, 마지막 수업은 녹화본이 아니라 실강으로 질문에 관련된 거 좀 받고 성적에 관련된 얘기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